네, 오늘의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한성 INC의 고민주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부터 전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한성 INC 고민주 대표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올해도 슬기로운 부동산 투자가 될 수 있게 재미있는 부동산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민주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입니다.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2가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상가는 6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효창공원 앞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4호선, 6호선이 지나는 삼각지역과 KTX 이용이 가능한 용산역이 인접해 있어 철도교통의 요충지 입지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차량을 이용해 강변도로를 따라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출퇴근도 편리해 사통팔달 교통망을 자랑합니다. 원효로 일대는 서울의 중심 입지 용산에 위치해 직주 근접의 요충지라 할 수 있는데요. 숙명여대, 서강대 등 대학생과 교직원의 배우 수요를 확보한 것은 물론이고요. 용산 업무지구의 인근으로 조성된 다양한 상권은 풍부한 직장인 수요뿐만 아니라 인근 유동인구까지 모두 흡수 가능한 핵심 입지라 할 수 있습니다. 용산구의 경우 서울 중심 입지임에도 숲세권을 자랑하는데요. 철길을 따라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의선 숲길과 역사가 담긴 용산공원이 자리 잡고 있으며 한강과 남산 등 전해의 자연 환경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용산구에는 다양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GTX A, B 노선 개발 사업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 사업 등이 용산구의 미래 가치를 더 상승시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생활 편의성은 물론 미래 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용산구 원효로 2가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자, 용산구 원효로 2가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상가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일단 대표님 개요 정보부터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자, 용산구 원효로 2가죠. 자, 6호선 경의중앙선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효창공원 앞역에 인접해 있고요. 분양 면적은 20.82제곱미터, 대지 지분은 6.7제곱미터로 2평 정도 되겠네요. 자, 지상 1층에서 지상 7층까지 구성되고 시스템 에어컨 및 호실 내 화장실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예. 그리고 24년도 올해 10월 달, 올해 말에 준공이 예정되고요. 자, 매매가 3억 2천만 원 예상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건물의 특징은 어떨까요? 예, 건물의 특징은 자, 외벽에 이제 그레이 톤으로 좀 묵직하게 이렇게 모던한 느낌으로 만들었고, 자, 4층부부터는 테라스가 존재하고요. 1층부의 필로티 구조를 통해서 자, 주차 편의성을 높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중간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각 호실별로 갈 수 있게 동선을 잘 배치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자, 내부로 들어가 보면은 내부도 이제 정방형의 이제 구조로 잘 짜임새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업무 공간, 사무 공간, 상가 등을 다 쓸 수 있는 제2종 근린생활 시설인데요. 자, 테라스까지 구비하면서 이제 각 이제 분리된 업무 환경 그리고 이제 상가 환경을 만들어 놓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 흔적이 보입니다. 자, 이 올해죠. 그러니까 해가 바뀌었으니까요. 올해 10월이면 준공이 완료가 될 텐데 7층까지 건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상가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 특징까지 좀 봐드렸는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여기 수요가 얼마나 받쳐지는 지역인지 오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참 중요하겠죠. 용산구입니다. 원효로 2가 이쪽의 위치와 함께 앞으로의 개발 호재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지와 호재 까지도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 용산구 원효로 2가에 있는 입지와 호재는 입지는 이제 지도상에 원효로 2가에 점을 찍어 보면은 누구나
황금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거고요. 호재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국가적인 계획 그리고 이제 발표된 계획들을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자, 대중교통적인 이제 인프라를 한번 볼게요. 효창공원 앞역에 도보 3분 거리 정도 되겠습니다. 왼쪽에 마포 공덕 상권이 보이는 그 마포역 6호선도 5호선도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용산 정비창 개발이라고 해서 해당 그 원유로 2가 아래에 보면은 용산 정비창 개발이 있는데요. 그게 국제 업무지구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산역까지도 도보 이용 가능하고요. 자, 삼각지 남영역 그 위로 그 서울역까지 이렇게 교통에 있어서 서울을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또한 용산역 서울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국으로 갈 수 있는 교통망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강남 등 핵심 업무지구에 인접하는데요. 자, 우리나라 3대 업무지구 하면 강남, 그리고 광화문, 여의도 이렇게 세 개의 핵심 업무지구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세 개의 지점을 선으로 연결해 보면 이제 삼각형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용산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산 중에서 원유로 2가가 다 직주 근접할 수 있는 최고의 인접지를 가지고 있어서 어디든 서울 주요 업무지구 어디든 다 30분 이내로 대중교통을 타든 자차를 타든 엄청 가까운 위치에 존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적인 이제 개발 호재들을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요. 서울역 용산 일대 도시공간 조성 계획이라고 2023년도 작년에 발표가 되었죠. 그래서 서울역부터 여의도까지 이제 국가 중심 축을 이뤄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글로벌한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거 보면은 서울 도심 국제 교류 중심지라고 해서 서울역을 찍었고요. 그리고 아래 국가중앙역 서울역이 있고 국가중심축 용산 국제 업무지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 아래로 바로 원효대교를 타고 아래로 내려가면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가 있고요. 자, 여의도 개발 많이 돼서 일전에 여러분들이 여의도에 왔을 때 63빌딩과 쌍둥이 빌딩만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스카이라인이 바뀌어서 굉장히 초고층의 호화로운 그렇게 스카이라인을 갖추고 있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원효대교 북단에 있는 용산 정비창 일대, 원효로 일대 그리고 전자상가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스카이라인이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터로 존재하게 되는데 여기에 초고층의 빌딩들이 올라가서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한 산업단지가 여기에 조성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서울시와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개발 계획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오른쪽에 용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용산민족공원이고 일대 미군 부지가 철수를 하게 되면서 자, 이 용산민족공원이 우리나라의 이제 미국으로 치자면 센트럴파크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자, 용산민족공원 서울에서 가장 큰 공원입니다. 엄청난 면적을 자랑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첨단 업무 시설이 들어오고 공원까지 끼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한남동 뭐 이렇게 아래에 뭐 이촌동 등 전통적인 부촌 주거단지도 존재하고 있는 모든 최첨단 1등 기업들 뭐 인류 생활 인프라들이 이 용산 일대에서 이루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그럼 용산 정비창 일대가 어떻게 개발되느냐? 자, 정비창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원효로 2가에 붙어 있는 게 용산 정비창입니다. 그래서 국제 업무지구 기능을 하는데요. 국제 신중심 기능이라고 해서 국제 수요, 뭐 국제 업무 금융 비즈니스 센터가 용산 정비창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래 도심형 보행 육지축을 연결해서 자, 전자상가와 그 민족공원까지 연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산 정비창 북부에 붙어 있는 용산 전자상가 라인이 있는데요. 자, 이곳도 이제 글로벌한 국제 업무지구의 개발에 맞춰서 그 이제 개발이 되는 거고요. 그 일대 나진상가 같은 경우는 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동은 이미 부셔져서 철거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죠. 자, 그레이트 한강 계획 프로젝트 추진을 계획을 했죠. 그래서 왼쪽 끝에 가면 서울 뭐 트윈아이 링이라고 해서 작년 말쯤에 발표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런던에 가면 런던 아이가 있듯이 그 대관람차가 이제 한강 서쪽에서부터 시작해서 각 주요 거점지마다 한강이 이제 개발이 되는데 이제 한강이 그레이트 한강 계획이라고 해서 용산에 있어서는 그 이촌동 아랫부분에 노들섬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원효로 2가 용산 아래에 있는 노들섬에서는 이제 365일 문화와 뭐 축제 이런 그 활동들 이벤트들이 끊이지 않는 예술섬을 만들기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랜드마크를 할 그렇게 여겨지고요. 용산 전자상가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는데 이미 실시를 했죠. 낮은 상가 중에 하나가 이제 부셔져서 새로운 건축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자, 전자상가 개발의 이제 중요성이 이제 원효로 2가의 투자에 중요한 접점입니다. 왜냐하면 자, 1970, 80년대 용산 전자상가 그때 이제 전자제품들이 이제 글로벌하게 보급되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전자제품에 이제 산업에 뛰어들게 되면서 이제 전자제품의 황금기를 이뤘던 용산 전자상가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가보셨을 텐데 지금 가보면 이제 빨간 벽돌 이제 한 4, 5층 건물 높아봤자 그런 건물들이 질비하게 있지만은 저층부 1층 상가를 제외하고는 2, 3, 4, 5층은 거의 비어있는 호수가 많습니다. 공실률이 이미 50%가 넘었고 서울의 그 가장 핵심적인 황금 입지 속에서 공실률이 이렇게 있는 이제 건물로서 또 상업 기능으로서 이제 효력을 잃은 건축물들이 지금 전자상가에 질비하게 되는데요. 자, 이것도 이제 글로벌하게 국제 업무 지구도 이제 시작하는 마당에 이제 전자상가도 맞춰서 이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낮은 상가 중에 한 동은 이미 철거를 해서 짓고 있고요. 자, 이게 개발이 된다면은 자, 용산역에 붙어 있는 이제 드래곤시티 호텔처럼 자, 그렇게 이제 멋들어진 건축물들이 높게 올라올 겁니다. 왜냐면은 여기 상업지역 이제 그 현재 용적률이 800%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그 800%도 다 못 쓰고 한 230% 정도 쓰고 있는 게 현재 용산 전자상가예요. 그래서 더 높이 올려서 1000% 이상의 용산 전자상가 이제 개발, 용산 메타밸리라고 해서 이제 계획을 하고 이제 실시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용산 전자상가에서 나오는 수많은 업무 그리고 수많은 이제 뭐 시설들이 이제 용산 전자상가 내에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자, 원효로 2가 전체가 이렇게 그와 용산 전자상가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상가 사무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역할을 원효로 2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용산 전자상가가 이제 개발되고 나면 그에 대한 업무 지원이나 뭐 이렇게 뭐 운송 지원이나 현재는 운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원효로 2가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효로 2가 자, 용산 전자상가 국제 업무 지구 이 세 가지만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드려도 이제 원효로 2가에 대한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다고 매력적인 투자 가치가 있다고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설명드리는 곳이 용산입니다. 이 위치 얼마나 대단히 좋은지 긴 설명은 필요가 없죠. 효창고압역과 이 용산역 사이로 보시면 되겠고요. 호재들만 보셔도 용산을 그전까지 대표해왔던 전자상가 이거 완전히 바뀝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기대가 될 만한 것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부터 용산 정비창일대 개발까지 수많은 것들이 바뀌니까 앞으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진다는 거죠. 자, 용산구 원효로 2가에 위치한 상가를 보고 계시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습니까? 예. 예상 매매가는 이제 상가 사무실, 자, 2종 근린생활 시설이라서 이제 상가 이제 판매 시설을 해도 되고 업무 시설, 사무실을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가가 3억 2천만 원이고 실내 평수가 5평에서 7평 사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에서 이제 미래 가치가 그렇게 반영되지 않은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상 임대가 2천만 원에 월 80만 원 또는 이제 그 자기가 쓴다고 했을 때 이제 실투자 금액이 이제 1억 5천만 원 보증금을 제외하면 그래서 실투자 금액 1억 5천만 원으로 나머지 이제 상가를 담보로 해서 대출액 1억 5천만 원을 일으키면 취득이 되겠습니다. 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2가에 위치한 상가 이렇게 만나보셨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요. 서울전화 2128-3802번입니다. 서울전화 2128-3802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죠. 자, 그러면 또 다음 부동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인데요.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성동구 하방심리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본 현장은 2호선 상황심리역 도보 3분 거리의 초역세권 주택인데요. 인근에 2호선, 5호선, 수인분당선 이용이 가능한 왕십리역도 가까워 트리플 역세권 건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수대교, 동부간선도로, 강변북로 등 도로 접근성도 뛰어나 강남을 비롯해 서울 전역으로 이동이 매우 편리합니다. 왕십리는 부동산 시장에서 꾸준히 인기 있는 지역 중 한 곳인데요. 인근의 건국대, 한양대 등 탄탄한 학군 수요를 갖추고 있고 대형 병원, 마장 축산물 시장, 마트, 성동구청 등 완벽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숲, 뚝섬 한강공원, 어린이 대공원 등 녹지 공간도 풍부해 숲사권의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건물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목 코너변에 위치한 본주택은 화이트톤의 깔끔한 외관에 1층에는 필로티 주차장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내부를 살펴보면 일자로 쭉 뻗은 거실 겸 주방이 눈에 띄는데요. 화이트톤의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은 물론 동선을 배려한 기역자형 주방과 세탁기, 냉장고 등 다양한 옵션이 돋보입니다. 또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욕실과 붙박이장이 구비된 아늑한 메인룸 또한 입주민의 거주 만족도를 높이는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동구의 미래 가치를 더해줄 개발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했는데요.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기존 35층까지 제한한 규제를 50층까지 새로 지을 수 있도록 해제했고요. 레미콘 공장이 떠나는 부지 약 10만 평을 수변 문화공원으로 조성해 서울숲 일대를 생태, 과학, 문화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부지런한 개발과 알짜 입지로 성동구의 가치를 높여줄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이번엔 왕십리로 떠나보겠습니다. 상왕십리동이죠? 하왕십리동의 다세대 주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십리동의 다세대 어떤 곳인지 일단은 개요부터 살펴주시죠. 예, 그 왕십리역과 상왕십리역 사이에 있는 하왕십리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2호선 상왕십리역 도보 3분, 그 왕십리역은 도보 5분입니다. 전용 면적 25.27제곱미터고 공급 면적은 34.40제곱미터입니다. 자, 총 4층 중 3층에 해당되고요. 방 하나, 거실 하나, 그리고 주방, 화장실 이렇게 따로따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특징은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인덕션, 그리고 붙박이장까지 풀옵션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작년 23년 4월 준공 완료했고요. 예상 매매가는 5억 1천만 원입니다. 자, 건물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예, 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 노후주택 단지 빨간 벽돌들 이렇게 보이는 노후주택 단지에 화이트 톤으로 우뚝 선 모습이 보이죠. 그 깔끔한 외관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 채광과 환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 그 외부 창을 잘 낸 것을 이제 특징으로 볼 수 있고요. 1층에 주차 편의를 위해서 필로티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자, 내부 이렇게 시설들을 보면 공동 현관에 이제 CCTV를 설치해서 현관 보안을 잘 이렇게 해놔서 입주민들의 이제 그 보안을 고려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내부 안에 들어가 보면 자, 그 방 하나, 거실 하나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기역자형으로 동선을 고려해서 굉장히 쓸모 있게 주방을 구성했습니다. 또 이 안에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이 다 들어가 있고 이제 고급 수전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방에 들어가 보면 이제 침대가 하나 보이고 있는데 그 옆에 붙박이장도 보이듯이 이렇게 1, 2인 가구가 이제 잘 쓸 수 있게끔 이제 가구 구성도 해놨고, 자, 그 군더더기 없는 화장실이 이렇게 돋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물의 특징까지 살펴드렸습니다. 깔끔한 구조 바로 확인이 되는 곳이죠. 신축으로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준공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곳이라는 점, 건물의 모습까지 살펴드렸고, 앞서 제가 조금 버벅였는데 왕십리 쪽으로 이해하시면 될 텐데 주소지는 지금 이 하왕십리동 그리고 상왕십리역
근처입니다. 자, 그래서 입지 여건 좀 더 자세히 풀어보겠고요. 지금부터 또 호재까지도 알아볼게요. 입지와 호재도 설명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2호선 상왕십리역에 있는 아래에 있는 동네인데요. 하왕십리동이라고 합니다. 이 위에는 이제 왕십리 뉴타운인 센트라스와 텐지 약 5,000세대가 존재하게 되죠. 자, 대중교통적인 측면으로 보면 2호선, 5호선, 경의중앙선, 그리고 수인분당선,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준공 예정인 이제 동북선과 GTX까지 총 6개의 노선을 여기서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인프라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데요. 강북 3대장 하면 마포, 용산, 성동입니다. 이 성동구에 이제 전통적인 인프라들이 굉장히 좋은데요. 대학, 병원, 그리고 백화점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녹지 공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학군지로서도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쪽 일대가 전통적으로 예전에 이제 한양에 있던 학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울여대, 홍익대, 한성대, 동국대, 한양대, 서울시립대, 또 오른쪽으로 가선 건국대까지 세종대도 있고요. 이렇게 모든 이제 대학교들이 많이 인근에 포진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학 수요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학생들의 그 대학생들 또 대학원생들의 임차 수요도 있지만은 거기에서 근무하게 되는 임직원들의 이제 임차 수요나 이제 주거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동구 왕십리 하면은 성동구 대표적인 동네 중에 하나인데요. 상왕십리역 인근에서 이제 재개발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이 하왕십리동은 신속통합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신속통합 재개발에 해당하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모에서 떨어졌는데요. 다시 모아서 이제 신속통합 재개발 기획이 이제 수시 공모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동네에서 이제 하왕십리 9구역, 가칭 10구역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이제 다시 동의서를 구하고 동네 재개발을 염원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이 동네 주민들의 특징은요. 바로 맞은편에 왕십리 뉴타운을 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되면은 우리 동네가 어떻게 변하겠다라는 것을 이미 체감을 하고 계셔서 굉장히 이제 개발에 대한 의지가 뛰어난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개발 호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GTX-C 노선 왕십리역이 이제 개통 예정이죠. GTX-C는 이제 서울 북부 끝 이제 의정부 쪽에서 이제 수직으로 이제 서울을 지나 경기도까지 가르는 그런 노선이 되겠죠. 광역철도 노선이 이렇게 예정되어 있고 서울 내부에서도 이제 동북선 경전철이 이제 개통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데요. 자, 노원구에서 이렇게 이제 성북구, 동대문구, 성동구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동북선이 개통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왕십리역은 이렇게 교통의 동북 거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대의 시설들이 굉장히 노후화돼 있어서 왕십리역 일대에 비즈니스 타운을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높은 건축물들이 상업시설, 업무시설들이 들어오고 이 아래에 소월 문학관까지 이제 보행로를 만들게 되는 이러한 서울시의 개발 계획도 있습니다. 이렇게 입지와 호재가 넘쳐나는 왕십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가격 전략까지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예. 이 성동구 하왕십리동의 다세대 주택의 예상 매매가는 5억 1천만 원입니다. 예상 임대가는 2억 5천만 원으로 이미 세입자가 2억 5천만 원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집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투자 금액 2억 6천만 원 되겠습니다. 자, 성동구 하왕십리동의 다세대를 이렇게 만나보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추가 정보 하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세미나가 있죠.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투자의 핵심을 안내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입니다. 1호선 용산역으로 오시면 되겠고 예약 전화는 필수로 남겨주시죠.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해 주신 고민주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3802번 그리고 서울전화 2128-3802번으로 쉽고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